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혜린입니다. 2013년 2월 25일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시장 개장하고 난 다음 약 한 2시간 정도 흐르면 본 행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11시경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취임사도 들어야 되겠지만 역시 관련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까에 촉각이 곤두서 계실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서 주말에 있었던 글로벌 주요 증시 마감 상황과 주요 뉴스들 먼저 챙겨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다시 한번 14,000선을 되찾았는데요. 연준의 양적 완화 지속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에 이어서 블러드 총재가 연준은 상당 기간 부양 기조를 지금처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해 시장을 안심시켜줬습니다. 유럽 증시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사흘 만에 큰 폭으로 반등했는데요. 특별히 프랑스 증시는 2% 넘게 큰 폭 오르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기업 신뢰 지수가 10개월 내 최고치를 찍으며 지표도 도움을 주었죠. 한편 EU는요. 유로존의 올해 성장 전망을 내렸습니다. 0.1% 성장을 생각했다가 0.3% 위축으로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무디스가 영국의 AAA 등급을 빼앗았네요. 신용 등급이 강등당한 이유는 국가 채무 부담이 지금 높다라는 분석 때문인데요. 파운드화는 가뜩이나 최근에 약세인데 더 충격적으로 밀렸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증시에 유럽계 자금, 특별히 영국계 자금이 조금 들어오는 추세였는데 글쎄요, 이 뉴스에 또 자금의 흐름에 변화가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계속해서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준비한 코너들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네, 시초가 통해서 오늘장 공략주를 먼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개장하기에는 5분여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강정원 부장님 통해 시초가 공략주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금일 공략주였던 상보 AS 듣고 싶은데요. 약간 목표가는 못 가고 조금 상승세가 나오긴 했었는데 종가상은 또 보면 밀렸습니다. 그냥 보유해도 좋을까요? 네, 상보는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을 제시해드리겠고요. 외국인도 매수가 좀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중국 장의 급폭 시티 매출 증가와 더불어서 올해 CNT 양산 예정으로 있습니다. CNT는 세계 최초로 정전식 탄소 나노 투명 점검 필름을 말하는데 기존의 그 터치스크린용 그 ITO 필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필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올해 양산이 예정돼 있고. 본격적인 매출은 내년도부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좀 장기적으로 상승세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상보를 제시해드렸는데요. 역시 조정 밸류에이션은 한 2년 평균 PER 16배 정도 적용됐을 때 한 2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플랜티넷으로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특별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네, 플랜티넷 기업 개요와 투자 포인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랜티넷은 그 US 사이트를 차단 서비스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장 배경 음악과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음악 교육 콘텐츠 개발 업체인 K노트 온라인을 자회사로 두고 있고요. 역시 주요 매출원은 US 사이트 차단 부분이 가장 크고요. KT와 SK 브로드밴드, 국내외의 그 주요 통신 사업자와 제휴하면서 간단한 방법으로 US 사이트를 차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전체 매출의 내수가 8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선 인터넷 위주의 그 서비스에서 스마트 디바이스로의 그 확대를 줄 수 있는데요. 최근에 LG U+가 자녀폰 안심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입자 유치는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현재 KT를 통해서만 서비스되고 있는 그 모바일용 UM을 기반 서비스가 이번 승인으로 인해서 가입자 수 증가에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초 MOU를 체결한 차이나 인컴에서의 그 시범 서비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입자 수의 점진적인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시아 시장의 성장성인데요. 중국의 차이나 유니콤과 KT 차이나 이 두 군데에서 전염폰 안심 서비스를 필두로 이 중국과 기타 아시아로의 확대를 좀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매거진과 음원, 영상,
이런 미디어 컨텐츠 유통 사업에 따른 신성장 모멘텀을 모색할 계획으로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적인데요. 올해 실적은 매출액 547억, 영업이익은 150억, 순이익은 141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60%와 1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올해 실적 대비 현주가 PER 8배 수준입니다. 플랜트넷의 그 사업 모델을 고려했을 때 밸류에이션은 시장 대비 좀 높은 프리미엄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또 이 경기 둔감한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증가가 수익성 개선으로 직결되는 그런 게임과 소프트웨어 업체와 유사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해물 차단에 대한 정부 정책 역시 가시화될 경우에 이 플랜트넷의 실적은 또 예상보다 빠르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트넷이 정부 정책 관련 수혜주도 좀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주 보수적으로 플랜트넷의 주가 수준, 4년 평균 PER 13배를 적용하더라도 2만 원 이상의 적정 밸류에이션이 산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림목 이후에 14,000원 중가가 금요일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플랜트넷 정부 정책 수혜까지 받으면 진짜 2만 원까지 가겠다 싶은데요. 오늘 시초가에 공략하면 단기적으로 얼마까지 목표가 가능할까요? 네, 오늘 시초가 대비해서 목표가는 15,000원에서 16,000원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시고요. 손절가는 12,500원 좀 넓게 봐드렸습니다. 그만큼 중장기적으로도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을 좀 넓게 봤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단기적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장기 목표가로는 한 2만 원 정도 보면 좋을까요? 네, 2만 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제가 아까 게임 업종하고 같이 연계해서 소프트웨어 업종하고 비교했는데요. 네. 소프트웨어 업종 평균이 PER이 한 25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2만 원까지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독특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플랜트넷 중장기용으로도 적합하나 오늘 시초가에 공략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정원 부장님과 함께 시초가 공략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월 25일 월요일 우리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있는 날인데 보통 취임식하는 그 당일은 시장이 지금까지 평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약세를 보이는 것이 보통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출발 상황은 어떤지 아직 취임식이 시작은 되지 않았거든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특별히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박근혜 정부 수혜주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분석 도와주실 두 분은요.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정태근 팀장님, 현재 코스피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부터 살펴주시죠. 주말에 글로벌 증시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요. 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다우지수가 14,000포인트를 회복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양적 완화 종료에 대한 어떤 논의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감이 됐었지만 일단은 먼저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총재도 있었고요. 그리고 로젠 그린 버선 연방은행 총재가 양적 완화는 어쨌든 상당 기간 유지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는 다시 위쪽으로 끌어올린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운도 좀 남겼죠. 종료에 대한 논의는 어쨌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어떤 달러와 강세도 부추겼던 부분들 한번 좀 상기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오늘 시장에서 좀 이어질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조금 미국에 비해서 상승폭은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연기했던 신용 등급 하향 조정으로 인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유로장에 대한 우려감 부각이 되고 있고요. 달러 강세로 인한 어떤 유라 약세로 인한 원화 강세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시장은 큰 폭으로 오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2020포인트에 출발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때는 외국인 선물뿐만 아니라 외국인 현물 매수도 어떻게 얼마만큼 강력하게 들어오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지난주 금요일날 수급을 간단하게만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금요일날 수급을 간단하게 좀 짚어보게 된다면은 선물 쪽에서는 1,300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왔었지만 현물 쪽에서는 조금 약했습니다. 네. 256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하지만 일단은 기관 쪽에 1,8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현물 시장까지 받쳐주는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외국인들 61억 그리고 개인들이 73억 정도 매수를 하게 되면서 외국인들 다시 한번 매수 수익이 좀 이어가고 있지만 어떤 폭발력 있는 매수를 보일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1,300억 정도 매도를 했던 투신이 오늘도 여전히 27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2,300억 정도 매수했던 금융투자도 현재 92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1,300계약 정도 매수했던 외국인 선물 동향도 지금은 아침 쪽에서는 어제 494계약 정도 매도로 출발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조금은 수급 구조가 역전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베이시스가 좀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시스와 연동돼서 현물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현물 시장이 좀 강세를 보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자, 그렇다면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0.9%, LG화학이 0.5%, KB금융이 0.6%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현재 1% 내외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물시장뿐만 아니라 현물시장도 조금 약하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오늘도 시장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어쨌든 현대차가 1.1%, 포스코가 1.2%, 현대모비스가 1.4%, 한국전력 1.1% 정도 현재 약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정태근 팀장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시장이 조금 그렇게 강하진 않을 것이다. 이전에 있었던 취임식 날 증시 분위기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530선 위쪽에서 산뜻하게 출발해주고 있는 코스닥의 출발 상황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대표님? 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도 좀 강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서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부담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차트적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골든발락에 나올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이죠. 지금 보신다라면은 21선이 121선을 지금 골든 크로스를 시키면서 약간 중장기 이평선이 골드가 날 때는 약간 그거를 핑계 삼아 추가 급등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나 혹은 일시적인 가격 조정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본다라면은 일단은 지금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또 지수가 최근에 어쨌든 계속 강하게 조정 없이 올랐다는 부분들도 역시 일단은 강하지만서도 뭔가가 D가 이상한,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워낙에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잘 가다가도 단 1시간 만에 1%, 2%씩 막 급락하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과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확인하면서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아무래도 어쨌든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고 말한다라면 일단은 한 535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이번 주에 혹은 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여기 이상 가기에는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다는 부분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수급을 조금 보신다라면은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가 이제 아직까지는 한 1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외국인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계속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평균 100억에서 200억 정도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약간 아침에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 외국인도 좀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투신이라든지 보험 같은 경우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은 9시 5분이기 때문에 강하지 않다는 부분들. 중요한 건 외국인이 다시금 100억 이상 매수가 오늘 들어온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보신다면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1.5%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일단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서울반도체, 다음 SFA, GS홈쇼핑 모두 한 0.5%대 강세를 좀 띄고 있고요.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 특히 따로 없지만 일단 네오이즈 게인즈 같은 경우가 1.2% 정도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어느 정도 전해드린 것 같고요. 잠시 후에 박근혜 정부 관련된 수혜주들 집중적으로 동향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 윤곽이 더 확실해질 것 같아요. 그동안의 외환시장 출발 상황도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IBK 투자증권의 김수만 연구원 연결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날 주식시장만큼이나 환시장 변동성도 컸는데 결국 버냉키 현금 나오면서 소폭 밀리면서 끝났잖아요. 오늘 원달러 환율 출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1.95원 상승한 1086.65원으로 장을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좀 더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 주말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독일 경제지표호조와 뉴욕 증시 강세로 엔화는 달러화 대비 약세를, 유로화는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엔달러의 경우에는 93.44엔을 기록하며 직전일 대비 0.32엔 상승하였으며,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유로당 1.3187달러를 나타내며 직전일 대비 0.005달러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독일 IFO 경제연구소는 2월 기업 환경지수가 지난달에 104.3에서 107.4로 상승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을 뿐만 아니라 2010년 7월 이후 최고 수치로 엔화 약세 및 유로화 초반 강세를 견인하였습니다. 다만 유로존 은행이 2차 LTRO를 통해 빌려간 금액 가운데 1,611억 유로를 27일 조기 상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인 1,200억 유로를 많이 하회한 금액으로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상승폭을 물리며 마감하였습니다. 금일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날인데요. 새 정부 경제라인이 그간 기업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친기업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초기 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24일, 25일 이탈리아에서 조기 총선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그간 진행해오던 재정지출 감축 등에 반대하는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진영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선 결과로 인한 정치적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 또한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지지력을 확인시켜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월말로 갈수록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주말에 일본 은행 총재가 구로다로 내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원화 강세가 좀 더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의 상승 압력을 좀 더 높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정부 기대감, 그다음에 글로벌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그 기대감들이 충돌하면서 1,080원대 중반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080원에서 1,093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1,080원 밀려야 여기까지고 1,090원도 살짝 웃돌 수 있는 원달러 환율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김수환 연구원님의 분석이었습니다. 환시장 출발 상황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2020선 살짝 웃돌면서 출발했던 코스피는 개장한 지 몇 분 됐다고 지금 하락 반전을 한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오늘 같은 날 어떤 전략으로 임하라고 얘기할까요? 개장한 지 10분이 흐른 이때 전략 타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알파라이징 스탁의 김도영 대표님의 작전 타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김도영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일 작전 타임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외적인 변수 부분 속에서 우상향 쪽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힘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키를 갖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또다시 시장 앞에서 공격적인 매수 포지션을 잡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실버한가 현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이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 관점 속에서 돌격 앞으로, 즉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과 또는 지수에서 연동되지 않더라도 주도 섹터 쪽으로는 분할 매수를, 차라리 공격 매수 앞으로를 좀 취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재 시장은 현물 시장에서 유가증권 시장의 외국인들의 압박과 기관계의 매도 압박 속에 출발이 되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압박 카드가 살짝 최근에 좀 들어올려 놓고 나서는 숨고르기 양상이겠죠.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 공격적인 매도 압박 부분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투신발과 기타 법인 쪽의 매도 압박이 커지면서 시장이 숨고르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출발과 함께 첫 포지션 쪽에서는 결국 양봉을 그려오는 종목의 추격 매수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결국 좀 분할 매수 원칙 쪽으로 숨고르기를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목에서는 지수 관련된 종목 하나와 그리고 지수를 빠져나가면서 대한주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주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농우바이오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는 식량 전쟁이 화폐 전쟁 이후로 좀 화두가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상기온 현상 속에서 계속해서는 종자산업에 대한 패러다임, 또한 신정부에서의 정책 수혜가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우바이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법인의 매출 증대의 원년이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주도 섹터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23,000원에서 22,500원 밴드 속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으시면서 23,400원대를 뚫어내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이번에는 뚫고 내려오지 못할 것 뚫어내기가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 분위기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런 모타 속에서 결국 다시 맞고 떨어진다고 해도 다시 한번 분할 매수 원칙을 가져가면서 뚫어냈을 경우에 중기적인 목표가로 25,000원 정도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 단기적인 목표가로 24,200원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에서 참 눌림목 얘기하는데 역시 저 역시도 눌려봤자 얼마 없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요. 농후바이오 같은 경우는 거래량 수반 대비해서 봤을 때 수급의 조금의 부실성이 조금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기관이 다시 한번 재차 들어오기 때문에 손절라인 21,200원 정도 설정하고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SOE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실적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왔고 V자 쪽으로의 우상향 바닥권에서 돌아 나오는 부분, 즉 지수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수 연동성에서 본다라면 SK이노베이션과 SOE이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유업황 부분에 대해서 주가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SOE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격 매력을 본다면 1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중기적 관점으로 모아가 봐더라도 장기적 관점에 분명히 계좌를 살릴 수밖에 없는 산업 부근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SOE 같은 경우 10만 원, 저희 500원도 1000원도 좀 더 비싸게 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간다. 그러면 버리십시오. 속 편하게 10만 원 이하에서부터 97,000원 밴드 속에서 분할 매수 원칙으로 좀 가져가 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현재 보시는 차트에서 모양과 같이 매물대 자체를 억지성으로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102,000원대 부근과 4,000원, 5,000원 부근이라고 보이지만 자, 이 매물대는 가볍게 뚫리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목표가 같은 경우는 107,000원 설정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중기적 목표가로 끌고 가실 분들이 있다면 115,000원 정도 목표가를 설정해서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SOE 같은 경우는 저는 시장은 아직까지 위쪽 우상향이 더 열리면 열렸지 하방 쪽이 더 많이 열려 있다. 이격 자체는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의 관점으로 살펴봤을 때는 손절라인 우리 최저가로 설정되었던 95,500원 깨지고 종가상 이탈 나올 때 손절라인 자면서 중기적 관점으로 지수 관련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장 외국인들, 즉 앞으로 시장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건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만약 외국인들이 출발과 함께 지금의 모습처럼 부정적인 매도 압박이 나온다라면 그날은 분할 매수 원칙을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한 앞으로 이제는 지수와 연동된, 즉 지수 연관성과 영향력을 지배할 수 있는 대형주 쪽으로의 분할 매수 원칙이 분명히 유리하다. 현재 너무 작은 종목 또는 개별 종목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수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집중 패러다임 가져가 보자라고 오늘장 전략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일의 작전 타이밍 알파라이징 스탁의 김도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도영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매도하니까 지수 관련주 이럴 때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게 맞다고 하셨는데 종목 두 가지 메모하셨죠? SOE과 농후바이오 얘기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국회 의사당에서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이 됩니다. 오늘 의외로 관련주가 조금 조용하다라는 인상도 제 개인적으로는 받고 있는데요. 우리 정태근 팀장님께서 먼저 관련된 수혜주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단 좀 조용한 거 맞나요? 오히려 이제 그 전날 뭐 급등락이 있었다가 당일 되니까 조금 조용한 것 같은? 네, 일단은 뭐 조금 분위기가 이전에 대선 테마를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은 일단 뭐 대선 후보들이 결정이 됐고 그리고 대선 후보들 정책이 나왔을 때 대선이 대통령 선거가 되기 이전에 극성을 보이다가 대통령 선거 당일날 어떤 테마들이 죽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어떻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조금은 뭐 쉬어간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뭐 한번 예를 들게 된다면 헬스케어 관련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바이오를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 인성정보라든지 뭐 유비케어, 인피니트 헬스케어, 뭐 비트컴퓨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어떤 그 윗꼬리를 달게 되면서 당일 시세를 내고 그 흐름을 장 후반까지 이어가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쪽도 보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아직 시세는 그렇게 강하게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신에 뭐 3D 테마 좀 잠시 언급을 하겠지만 그쪽을 제외하고는 아직 뭐 크게 부각이 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떠오른 부분이 이제는 뭐 정책적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정책도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 정책들 같은 경우에 뭐 GTX 관련주들이 그나마 조금 부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GTX 관련주도 한번 언급을 해본다면은 먼저 뭐 잘 아시다시피 특수건설이라든지 그리고 동아지질, 대하TI, 뭐 세명전기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태본다면 포스코 ICT 그리고 LS산전 이런 종목들을 한번 언급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하나씩 뭐 차례대로 한번 언급을 해보자면 뭐 특수건설, 동아지질, 대하TI 잘 아실 겁니다. GTX가 어쨌든 뭐 지하로 철도를 뚫는 거기 때문에 지하철과 똑같은 개념이라 보면 되겠죠. 네. 그렇다면은 특수건설부터 한번 좀 언급을 드려보자면은 예사 같은 경우는 대구경, 뭐 대신도, 교량, 기초식용 그러니까 다리를 만드는데 어떤 그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난해 뭐 서해대교라든지 광안대교, 인천대교 때문에 인천대교를 어떤 시공을 하게 돼서 상당히 부각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후에 그 수혜가 된다면은 마찬가지 예사도 좀 뜰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전에 4대강 테마 때도 특수건설이 부각이 됐듯이 마찬가지로 예사도 지금은 조금 그렇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쨌든 지하 쪽으로 어떤 그 지하철과 같은 이런 뭐 굴착 공법을 하게 된다면 이 회사는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동아지질 회사 예. 빠질 없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굴착에서 어떤 점유율이 80%를 넘습니다. 그 독보적인 어떤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 이전에 12월 달에 국민연금에서 상당히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노린 매수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은 국민연금에 들어왔다. 그렇다면은 국가 자금이 들어왔다는 부분들은 어쩌면 앞으로 정책 수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들어온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지질 한번 관심을 또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철도 관련 대하TI 빠질 수가 없겠죠. 국내 뭐 철도 제어 시스템 1위고요. 그리고 브라질 철도가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부각이 되는 종목인데 이 회사 같은 게 실질적으로 한국철도 시설공단이라든지 그리고 코레일 지하철 공사와 실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좀 부각이 되는 종목인데요. 그래서 대하TI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코 ICT, LS산전도 마찬가지로 대하TI의 어떤 그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 철도 제어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서 최근에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호남 고속철 수주를 받았었기 때문에 조금 대형주를 원하신다면은 뭐 LS산전, 포스코 ICT도 한번 편입을 하셔가지고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부드러운 언급 종목들은 이제 정책으로 수혜가 될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번 조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헬스케어라든가 혹은 GTX 관련주를 좀 더 예. 보자. 그렇죠. 헬스케어 관심만 좀 언급을 드릴게요. 왜 부각이 예. 되는지 조금 언급을 드린다면, 자, 일단은 뭐 그 창조 경제 이행 이런 부분들 어떤 핵심 사업으로 이제 추구를 해 나갈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신의 의료기기 연구 개발을 어떤 강화를 한다. 그리고 핵심 의료기기 기업을 청정을 해서 여기에 어떤 정부 지원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은 어떤 그 바이오 헬스 기업들에 대해서 뭐 최근에 갤럭시 S3, 갤럭시 S4에 뭐 S 헬스 이런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서 네네, 맞아요.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바이오가 다시 이전에 그 임상이라는데 그 부각이 되듯이 다시 한번 정부 쪽에 지원, 정보 정책 테마로 묶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어떤 그 정책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네네. 어느 회사가 수행이 될 것이라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항상 말씀드린 대표 관련된 종목들이 있죠. 비트컴퓨터라든지 인피니티 헬스케어, 인성정보 유비케어. 어떻게 보면 조현정 대표가 있는 비트컴퓨터가 앞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도 조금은 염두에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달해 드립니다. 일본의 BOJ 새 총재의 구로다 하루이코 아시아개발은행 총재가 내정이 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때문에 엔달러가 다시 한번 94엔대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전에 이미 많이 봤었던 그런 엔화의 가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95엔대 들어갈지 여부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OJ 새 총재 선임 소식 속보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근혜 정부 오늘 이제 제대로 본격 출범을 하게 되는데 수혜주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코미팜, 써니전자 이런 종목들 언급하지 않을 수 없고요. 많은 전문가들은 또 뭐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유동성 장세, 뭐 금융 혹은 부동산, 건설 쪽도 수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더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뭐 방금 말씀드린 코미팜과 써니전자를 먼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써니전자 같은 경우 지금 5일 연속 지금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865원 정도 나오고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써니전자가 그동안 올랐던 이유가 뭐 이 회사가 좋아서 올라왔기보다는 단순하게 이제 안철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이제 뭐 안랩 출신 대표이사가 이제 사임을 하고 단독 체제로 이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그다음부터 하한가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지금 봤을 때는 다시 800원대로 혹은 옛날에 과거에 500원대 주가도 갔었기 때문에 네. 지금 점 하한가라서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심정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뭐 어느 순간 거래량이 풀리면서 한 번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될 수 있으면 다 빠져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반대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코미판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조금 주가가 이제 조금 한 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이게 이제 그동안 좀 올랐던 부분이 약간 공매도하고의 싸움, 대차장구와의 싸움이 좀 있었죠. 그래서 뭐 한 80만 주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이제 가격대가 한 8,000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한 11,500원, 12,000원대에서는 반대 매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가 좀 해소가 되다 보니까 조금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도 한 일주일 만에 한 1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부담감 작용하면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기타 이제 오늘 김종훈 테마주들이 조금 이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관련된 좀 정보통신 관련된 뭐 대신정보통신이라든지 모다정보통신 같은 기업들 보신다면 평균 한 2에서 3% 정도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네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창투사 같은 종목군들이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창투사가 전체적으로 한 5% 정도, 5에서 한 4% 정도 강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네. 재미 투자가 5.6%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에이티는 인베스트먼트가 2.3% 정도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창투사들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따져야 되는데 일단은 오히려 이제 김정은 관련된 기대감이 작용했다가 창투사들은 급락이 나왔던 거 있었고 네. 오히려 뭐 키스톤 글로벌이라든지 다른 예상 외의 변수에 있던 종목군들이 급등세를 띄었었거든요. 그럼 창투사의 종목군들이 과연 여기서 올라온다고 더 올라갈 수 있느냐를 봤을 때는 좀 그거는 조금 부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시각이 바뀌고 있다는 부분들도 지난주에 한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런 걸 보면서 창투사가 올라온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기타 이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계부채라든지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혜주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은행하고 건설주들 많이 보고 있는데 일단 건설주 같은 경우 오늘 아직은 뚜렷하게 움직임은 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중소형 건설사들은 조금 오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혼조세, 특히 대형주들도 전체적으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좀 특징이라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선보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건설주와 은행 좀 따로 보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건설주들은 아직은 이제 경기 부동산 정책이 활성화 쪽에 있는 것이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는 부분이 네. 있어요. 물론 GTX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뭐 과거 4대 강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큰 적인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보다는 오히려 개인 가계부채 이런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금융주들에 관심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대표적으로 은행주하고 증권주 보신다면 급등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직전 고점들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 관심 있게 본다라면 뭐 신한주주라든지 뭐 하나금융지주 또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우리금융 혹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은행 같은 기업들은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어쨌든 2,000포인트 이상으로 지수가 갈 수 있다는 기대감, 과거에는 2,000포인트가 저항이었다 것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으면 최근에는 돌파할 수도 있다. 오히려 2050이나 2100 이상으로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또 금융주의 한 축을 작용하고 있는 증권주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대우증권이라든지 뭐 우리투자증권, 뭐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같은 좀 선두에 있는 기업들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하신다라면은 뭐 이번 주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많은 전문가가 수혜 섹터가 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얘기했던 건설과
건설과 금융 가운데 굳이 따지자면 건설 쪽보다는 금융, 은행이나 증권이 낫다는.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너무 집중해서 계실까봐 요 테마도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수혜주도 언급을 좀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이미 네. 뭐 시작이 됐나요? 저희 네. 기자분도 이제 스페인으로 출장을 가셨는데. 일단은 그 CES 아시죠? 예. CES하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하고 차이점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ES는 뭐냐면 신기술이고요. 네. 그리고 모바일 콩그레스는 신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뭐 그 CES 2023 같은 게 잘 아시다시피 플렉서블이라든지 그리고 FHD, OLED TV 이런 어떤 신기술을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상당히 뭐 그 새로운 기술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런 기술들이 실적으로 장착된 제품들이 나오는 것이 MW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바일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스마트폰 관련 제품들이 나오는데요. 키워드를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쨌든 고화질 그리고 고화소 요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고화질, 최근에 OLED TV가 나오게 되면서 화질이 선명하고 뭐 그 실질 같은 그 선명한 뚜렷한 화면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어쨌든 그 선명한 화면, LED 패널이란지 그리고 좀 더 고화질된 HD, 풀 HD 어떤 패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어떤 수혜는 어쨌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 너무 크죠? 너무 큰데 이쪽과 좀 실적으로 좀 연관해서 한번 들어가 본다면은 ELK라는 종목이 가장 수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ELK라는 종목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하지만 이쪽 너무 좁기 때문에 일단 고화소 쪽으로 가볼게요. 자, 갤럭시 S4가 지금 현재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갤럭시 S3 같은 경우는 800만 화소에서 이제 1300만 화소 넘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디지털 옵틱이라 그 화면을 보시면 디지털 옵틱이라는 그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디지털 옵틱이라는 종목을 한번 예를 들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 갤럭시 S3에 들어가는 카메라 렌즈가 5개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디지털톡이 그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8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 5개 렌즈가 딱 또 들어갈 건데, 이 고화질 렌즈가 디지털 쪽에서 만약에 마찬가지로 납품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렌즈 쪽 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디지털 옵틱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배터리가 들어가는 전면 카메라는 삼성 전기가 들어가는데, 후면 쪽에 그 터치 패널이 있는 그쪽 같은 경우에는 파트론이라는 그 회사 카메라 모듈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파트론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트론 같은 경우 조금 과장된 표현을 쓰자면은 외국인이 좀 미친 듯이 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다 네.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뭐 신고가고 이런 종목들인데. 일단은 지금 파트론과 한번 예를 들어보게 네. 된다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 전에 제가 미친 듯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이 수급이 끊기기 전까지 어쨌든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네들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네들이 어떤 뭐 강에서 바다로 진출할 때까지 그 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는 구간 속에서는 따라갈 때 어쨌든 걔네들의 눈치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뭐 적정 주가가 3만 원이 될지 3만 5천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지금 구간에서 따라가 볼 필요가 있고, 어쨌든 빠져나올 시기는 외국인들이 어쨌든 발을 빼는 시기,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파트론 같은 경우에 화면을 보시면은, 자, 1차적으로 상승하고 나서 기간 조정 거치고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오죠. 그래서 이 패턴이 어떤 종목이 나왔었냐면, 이전에 에이블 CNC라는 종목이 이런 패턴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만 도움이 되시라면은 에이블 CNC라는 종목을 어떤 작년 패턴을 좀 참고를 하신다면 아무래도 조금은 파트론을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한번 덧붙여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박근혜 새 정부 출범하는 그런 이때 관련된 저희가 테마주들과 함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수혜주까지 옥석을 좀 가려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 주 새롭게 출발하는 오늘이기 때문에 지난주 진짜 아주 다이나믹했었잖아요. 지난주 주요 주체들이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고 가장 많이 팔았는지 수급 특징주 보면서 오늘의 움직임까지 연동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외국인들이 지난 한 주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단연 삼성전자였고요. 제일 많이 판 종목은 한국전력이었습니다. 이제 경기 민감주 위주로 막 가는 걸까요? 기관의 수급을 한번 보면요. 기관의 수급 특징주는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레버리지, 지수가 올라가는데 베팅했고,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코덱스 인버스. 뭐 기관의 전략은 참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들은 어떤 종목을 지난주 가장 많이 샀고 가장 많이 정리했을까요? 개인들은요, 기관이 가장 많이 판 코덱스 인버스, 시장이 이제 많이 올랐다 생각하는 걸까요? 지수가 빠지는데 오히려 수익이 나는 구조인 코덱스 인버스를 가장 많이 샀고,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었습니다.
개인들은 여기서 더 가길 바라지 않는 걸까요? 이상하게 좀 수급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수급 특징주를 보고 유창희 전문가님 어떻게 좀 저희가 좋은 힌트를 얻을 만한 부분이 있는지. 일단은 뭐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그 코덱스 인버스를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2,000포인트에 대해서 계속 저항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2,000포인트 저항이 될 수가 없고 돌파가 될 수 있다는 부분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차트가 조금 거의 1년치 정도 차트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2,000포인트에 대해서 맞고 한번 크게 떨어지고 맞고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 강도를 보신다라면은 이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약간 삼각수렴이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2,000포인트가 맞고 다시 물론 1900 중반까지도 빠질 수 있겠지만은 이걸 기대하고 잘못하다가는 매도하기보다 그 인버스를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돌파가 된다라면은 3번, 4번 뭐 이렇게 돌파를 시도하고서는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거기는 매물이 없어져 버리긴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외국인이 이제 대표적인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다는 부분들 보신다라면은 삼성전자가 다시금 100 거의 55만 원대까지 갔었다가 지금 153만 원 혹은 154만 원 정도인데 160만 원대도 갈 수 있을 정도의 외국인의 매수가 기세 좋게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MWC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서도 단순히 그런 것만 가지고 외국인이 주식을 살 정도의 바보는 아니라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대형 수출주에 대해서도 특히 삼성전자 IT 관련해서도 계속 관심을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부분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기관 투자자들을 좀 관심 있게 본다면 왜 코덱스 인버스나 레버리지 쪽에 매매를 많이 하냐면은 조금 펀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수 관련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지수 배팅은 상승으로 좀 보고 있다는 부분들을 같이 연동해서 본다라면은 하방보다는 상승, 약간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신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유창희 전문가님도 앞서서 저희 전략 타임 가져봤었는데 지수 관련주 분할 매수하라는 의견에 거의 뭐 동의를 하시는지 오늘 장 한마디. 네, 저도 뭐 지수 관련된 종목은 뭐 분할 매수 충분히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장 한마디는 약간 대형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지주사에 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수가 2,000포인트가 저는 저항이 아니라 돌파가 될 거라는 기대가, 저는 계속해서 2,000포인트 이상을 올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대형주 중에서 지주사가 역시 조금 기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지주사에 좀 관심을 보이면서 시장을 대응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탑픽 지주사 하나. 그렇다면 뭐 최근에 뭐 SK라든지 뭐 CJ, 뭐 LG 같은 종목군, 특히 LG 같은 경우는 SK 같은 게 약간 경기 민감주하고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진 같은 경우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CJ, SK, LG, 한진 이렇게 지주사에 좀 관심을 갖자. 코스피 이번에 예전처럼 쉽게 밀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과 함께 한마디 들어봤고요. 정태근 팀장님의 오늘장 조언도 확인해보죠. 조금 실적인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이런 얘기 좀 드려보고 싶어요. 2040포인트, 물론 돌파 얘기겠죠. 2040포인트 외국인 현물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일단 27,000 계약 정도까지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누적이 됐었다가 6월 8일, 6월 13일 날 외국인의 신규 선물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이 반등을 쳤는데 선물 올리는 게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현물이 좀 약했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외국인 현물 상당히 좀 중요하다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하나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창희 대표님께서 그 지수사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금융지수사도 한번 시장이 올라가게 된다면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2040선이 전고점, 올해 뭐 최고점이긴 한데 외국인들의 여기서 현물 매수가 얼마나 들어오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께서 출발 상황과 수혜주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입니다. 오늘도 각 증권사별 리포트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환율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리포트 살펴주셨고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삼성전자, 과연 언제까지 얼마나 더 오를 것인가? 하나대투증권에서는 3월의 증시를 전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한화투자증권에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과 관련해 증권시장 전망과 관심 종목을 점검해 주셨고요. 동양증권에서는 피크 아웃일까, 피크 세이프일까, 이에 대한 리포트 내용 살펴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최근 들어 엔화 약세 기조가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환율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그렇지만 장기간의 시계열에서 원화 강세기에 주가가 하락한 경우는 신용카드 버블로 조정을 받았던 2002년의 짧은 몇 달을 제외하면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즉 가장 중요한 키는 여전히 글로벌 경기입니다. 한국 경제의 높은 대외 익스플로전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은 하이베타 주식의 셈인데요. 즉 글로벌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한 수출주와 한국 시장의 상대적 약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증권입니다. 삼성전자가 150만 원을 회복하며 재차 사상 최고치 경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월간 로그 주가가 수렴형 패턴이고 60개월 이격도를 감안시 4월 중 185만 원에서 201만 원 사이에 중기 고점 형성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185만 원으로 상승 시 이 추세 강도 지표가 모두 50을 상회하기에 중기 과열 국면에 진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까지 삼성전자와 상관관계가 높은 종목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해당 종목으로는 S1과 대상, 파트론과 한글과 컴퓨터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대투증권입니다. 3월 주식시장은 이 변동성 국면 속에서도 꿋꿋하게 방향성을 찾아가는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간 변동 범위로는 1940에서 2080선을 제시합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지난 2달간의 박스권 트레이딩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상승에 대비하기 위한 주식 비중의 점진적 확대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요. 섹터 전략으로는 주식시장의 글로벌 경기 회복이 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 완화 이후 경기 민감주에 대해 반도체, 철강, 자동차, 은행, 건설 순으로 점진적 비중 확대를 제안하셨습니다. 이어서 한화투자증권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관련해 증권시장의 전망과 관심 종목을 점검해 주셨는데요. 먼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라는 부분에서는 IT와 전자부품, 우주항공, 교육, 미디어 등을 추천해 주셨고요. 맞춤형 고용, 복지 부분에서는 미디어, 보안, 의료장비, 건설 등을,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이라는 국정목표에서는 교육과 미디어 콘텐츠, 여행 부분을, 안전과 통합의 사회라는 목표에서는 식품과 IT, 보안과 환경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점 고윤기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리포트 내용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네, 코스피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주 1.9%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MSCI 48개국 중에 일본, 필리핀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인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현재 시점이 고점이냐 아니면 단기 조정 후에 재상승 시도가 나올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요. 고점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3월 1일부터 미국의 예산 지출 자동 삭감안이 발동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페드의 양적 완화 조기 종료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면서 미국의 정치적인 위험 수준이 재차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중 유동성 회수와 부동산 규제 강화 등이 보도가 되면서 증시가 춘절 이후에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춘절 이후에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4.9%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이슈는 시간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절벽 문제를 데드라인에 임박해서 합의하는 것을 올해 초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냉키 의장이 아직까지 양적 완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야기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택시장 수요도 지금 개선되고 있고 공급은 다소 빠듯한 상황이기 때문에 2월과 4월에 미국의 주택시장 개선 효과에 계절적인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고용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차별화 요인들이 완화가 되면서 빠른 회복세를 시현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에 지금부터는 미국과 중국 등과 같은 국가들의 경기와 주식시장의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업종은 IT 업종,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전자 부품 업종에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의 민감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력, 수출주 중심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점의 고윤기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 모닝 전략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BOJ 새 총재 거의 사실상 확정 짓고 나서 일본 니케이가 날아갑니다. 2% 가까이 급등해서 금요일에 장중에 11,500선 터치했었는데 오늘 11,600선 들어가네요. 글로벌 이슈 속에 숨겨진 한 줄의 의미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숨겨진 키 시간,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적 완화 주기 종료 얘기 있었는데 사실상 현실 가능성이 낮다고 하신 이후에 버냉키 의장이 이어서 블러드 총재도 양적 완화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고 그것도 상당 기간 그런 발언을 했네요. 양적 완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시장 상황이 이게 맞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지난번 FOMC 회의 때 그 블러드 이 사람이 이제 그 대표적인 매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양적 완화는 종료해야 된다라고 떠들고 다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갑자기 말을 바꿨죠. 자기도 좀 갑자기 자기가 얘기한 게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그랬나 싶기도 한데요. 네네. 이 사람이 일단 그 공개위원회 FOMC의 보팅 멤버입니다. 투표권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현 부양책이 강력한 효과를 발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양적 완화 종료의 논의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치부를 했죠. 이게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를 그냥 얘기만 했을 것이 지금은 양적 완화를 계속 진행하겠구나라는 기대 심리가 계속 시장에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14,000까지 올라왔는데요. 아마도 그 매파들 입장으로서는 양적 완화 종료를 하고 싶을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실업률이라든가 실물 경기가 아직 살아나지 않았고요. 주택 경기도 그렇고 거기다가 지금 시퀘스터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물론 저는 잘 해결되리라 보지만 어쨌든 해결되기 전까지는 항상 부정적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부담이 된 상황이다. 그러나 양적 완화는 지속성을 유지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경기가 좋지 못해서 지금 다시 한번 부양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고 언급 주셨던 영국이 AAA 등급을 무디스에 의해서 강등당했더군요. 이유와 일단 왜인지 파운드와도 지금 그 여파로 충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무디스는 이제 3대 신용평가 기관인데요. 영국 신용등급을 그 AAA에서 AA1으로 낮췄죠. 근데 영국이 AAA를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내려온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제 이게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충격은 제한적입니다. 일단 그 신용등급을 낮추게 된 이유는 중기적인 경제성이 둔화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국내 총생산 GDP 대비로 해서 재정 적자를 줄이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 실코를 흡수하지 못할 거라는 것이 이제 그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강등을 했는데요. 영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그 선진국지에서는 좀 대단한 나라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세계의 경제 블록을 보면 영국은 열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권에 하나 있고 하나는 유로존인데 유로존에서는 파운드가 아니라 유로화가 중심이죠. 그러니까 유로화의 가치의 변화를 주는 뭐 프랑스나 독일의 신용률이 강된다면 이거 시장에 큰 문제가 되겠지만 영국은 파운드를 별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미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영국에서는 오히려 이걸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기대치가 되고 있고요. 또 신용등급을 잃었다고 하나 G1인 미국도 재작년 8월에 잃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용등급의 키높이를 서로 맞춘 정도로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네. 한편 엔화 가치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발을 뺀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지 소로스도 이쪽에서 발빼서 파운드와 약세에 베팅하고 있다라면서요. 예, 지난번에 그 조지 소로스가 일본 엔저에 투자해서 3개월 만에 10억 불을 벌었다. 이 얘기 했을 때 벌써야 엔화는 약세가 좀 제한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네. 그 투자가 어떻게 빠져나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또 한 그 캐피털 매니지먼트죠. 2월과 작년 12월과 1월에 2천만 달러 엔화 하락에 베팅했던 베어우드 캐피털도 역시 이탈을 했죠.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구두 개입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에는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좀 더 관망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고요. 아마도 단기의 엔화에서 한 17% 정도 이익을 났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더 본다는 건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엔화가 다시 고점으로 올라올 때 다른 쪽에 투자를 했다가 돌아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파운드화의 문제가 발생한 거 봤을 때는 파운드화 쪽으로 공략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추가적인 엔저는 진행이 좀 되게 어렵고 이런 가운데 뱅가드 펀드가 이제 2조를 들고 한국 증시의 컴백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시장 관계상 오늘 좀 종합해서 오늘장 한마디도 부탁드리겠는데 뱅가드 쪽이 우리한테 우려를 샀던 그런 주체였는데 조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까요? 일단 외국계에서 세계 3대 자산운용사거든요. 벤치마킹, 그러니까 지금 MSCI에서 FTSE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MSCI에서 투자했던 10조 원 정도 금액을 빼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 MSCI에 해당되는 퍼시픽 스톡 인덱스하고 디벨롭드 마켓 인덱스, 그다음에 텍스머니즈 인터내셔널 이런 어떤 펀드에서 우리나라에 1조 8천억이 들어온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지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던 게 아까 엔화 베팅했던 투자자가 헤지 펀드들이 빠져나오고 있다는데 이 돈이 아마도 이쪽으로 들어오는 걸 감지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장이 글로벌장에서 다시 한번 강세장으로 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에겐 다른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의 투자를 시작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의 변화에 있어서 좀 다양한 상태로 변화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국내장이 이제 지난번에 미운 우리스키처럼 주가가 빠졌지만 이제는 오히려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역시 다시 한번 커플링 기대합니다. 미운 오리가 아니라 백조가 되는 우리 코스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마치고요. 전 잠시 후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